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천안시 병 선거구에 출마한 세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신중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창수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후보입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정책 검증 토론이 이어지고 사회자 공통 질문과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분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창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 행정, 입법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힘 천안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 기호 2번 이창수 인사드립니다. 천안은 늘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지지부진한 고인물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180석의 21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방탄 범죄, 범죄 방탄에만 몰두했습니다. 정권 심판만 외치면 민생이 살아납니까?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당은 실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창수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싶습니다. 진정성과 능력 있는 기호 2번 이창수, 8년을 한결같이 천안병을 지켜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과 선명한 비전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 이정문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면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못 살겠다, 심판해달라.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시장에서 지갑 한번 열기 무서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는 3,000원이 넘는 대파를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오만하고 무도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체 상태에 있는 천안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천안을 잘 알고 있고 발전시킬 해법을 알고 있는 저 이정문이 재선의 큰 힘으로 위대한 천안 시민과 함께 천안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혜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병 유권자 여러분, 녹색정의당 기호 5번 한정혜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만든 가치 중심의 선거연합 정당입니다. 불평등의 시대, 교육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와 녹색의 가치가 만났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푸른 지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정당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와 기후 생태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투명의 인간들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 비주류,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녹색정의당과 교우번 한정혜를 지지해 주십시오. 네, 천안시병 선거구에 출마하는 세 후보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정책 검증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 후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분 30초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들은 개별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상대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한 번 더 보충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정문 후보부터 1분 30초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이정문의 5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를 완성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기반으로 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하고 제주기술융합센터, 충남국제컨벤션센터를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천안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풍세제육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강소특구의 배후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특구 3종 세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구역 지정, 충청 유일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 특구 총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천안 도심철도 지하와 GTX-C 천안 연장으로 천안의 교통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박 목천 구간 천안 외곽순환도로 건설, 천안 아산 경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천안 연계 광역순환철도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당 시민체육공원 녹지공간 조성을 비롯해 광덕산, 태악산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확대, 반려동물 쉼터, 보건소 확대를 통해 휴식이 있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정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한정희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 교통 관련한 내용입니다. 천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그 토목건설 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이 서울의 의성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빠른 교통체계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 상황을 봤을 때는 천안을 기점으로 내포동, 충남의 광역교통망 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네. 이정문 후보께서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교통 공약 중에는 아마 천안 도심철도 구간 지하와 GTX-C 천안 연장, 그리고 천안 아산 연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그리고 천안 연계 광역 순환철도가 있는데요. 물론 서울과 연결하는 GTX-C 천안 연장도 있지만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서산부터 울진까지 가는 그러한 중부권을 잇는 그런 철도고요. 또한 천안 연계 순환 광역철도는 천안, 아산, 평택을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의 또 철도로서 수도권 집중 플러스 우리 지역 수도권 집중을 막고 또 우리 중부권 또 우리 천안, 아산, 당진, 이 평택의 또 여러 가지 경제를 그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 교통 공약이 수도권 집중화에 반드시 편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후보께서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로 전환해야 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복지를 위한 교통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대중교통부터 친환경 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녹색정의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만 원 기후 패스 공약을 내세워서 무상교통 시대를 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문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기후 탄소 중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도 친환경 가스차라든지 전기 충전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천안이 또 요즘 그 교통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동의하고요. 1만 원 그 무상교통 그 패스에 대해서도 지금 그 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서울 쪽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합니다. 네, 이어서 이창수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이정문 후보님 공약에서 그 풍세 산업단지 관련해서 모빌리티 사업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풍세 6산업단지의 그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6산업단지의 외곽에 풍소천 수변지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가지 배우면 디지털 박물관 등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정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도 풍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후보님도 그 풍세 제육산업단지가 최근 그 시행사인 또 태양건설의 PF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또 다시 재공모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또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공약으로 풍세 제육산업단지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지금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테마파크라든지 이와 관련된 공약은 제가 확실한 그 재원이라든지 설립되는 주체 또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천안의 남부 지역인 풍세 지역에 여러 가지 또 복합 시설이 들어간다면은 그건 천안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후보님의 또 추후 공약 그런 문제 제기를 또 경청하겠습니다. 이창수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교육발전 특구를 비롯해서 각종 특구를 활용한 개발 계획, 발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번 공약을 준비하면서 교육발전 특구를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1차 시범 지역으로 충남에서는 서산과 아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2차 공모를 통해서 우리 천안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발전 특구를 신청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특히 좀 전에 첨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존재하는 우리 풍세 또 자동차 연구원 등과 연계한 그런 산업 연계형 그 인력 확보를 위한 그런 교육 특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부족한 질문, 답변 시간은 이어지는 상호 토론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정희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보편적 교육의 권리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공공의대 설치를 통해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부분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한 채무조정 대상 부채에 100조 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해서 전 생애 통합 돌봄으로 전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세와 기후배당제 도입으로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1만 원 기후패스 공약과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무상교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창수 후보께서 한정희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지방대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지방 소멸 균형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실시보다는 지방대학의 그 교육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는 것이 이 무상교육보다는 더 효과적인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여건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정희 후보께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을 이야기했을 때 무상교육이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 실현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후보님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문대도 있고 곳곳에 영역도 특수한 영역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학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력, 학벌 차별을 저희는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지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천안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공통질문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지방대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창수 후보께 보충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공약 잠깐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1만 원 기후 패스로 2030년 무상교통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대략 어떤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추계를 좀 해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이 추구하는 교통 정책은 명확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통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제는 무상교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후패스 1만 원 문제는 이걸 통해서 당장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중심의 교통정책을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재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한정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정문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네, 한정희 후보님께서 인터뷰를 통해 발표한 노조할 권리 보장 공약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 역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대우조선 해양 TF에 참여해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녹색정의당과 함께 노조할 권리 보장을 담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시겠지만 거부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후보님의 앞으로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란봉투법이 녹색정의당 주도로 또 이제 민주당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습니다만 거부권 행사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다가 다소 늦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리고 저 한정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라고 하면 누구나 노조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상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문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조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 등 후퇴하고 있는 노동 정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후보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노동 후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이 취하고 있는 모든 민생 정책뿐만이 아니라 노조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이 맨 앞에 서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22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수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지난 22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GTX-C 천안선 연장과 경부성 지하화 사업은 이미 국토부에서 확정 사업으로 발표해 본격 추진 중이라는 팩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이창수는 GTX-C 천안선 연장 관련해서 정부 여당과 손잡고 더욱 강력하게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이창수의 이로운 공약은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 유치입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천안형 특구에는 이미 지정된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와 연계한 초중고 공교육 혁신, 명문학교 육성, 그리고 천안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국가산단과 연계한 기업형 명문고, 즉 제2의 삼성고 신설 등의 구체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4대 권역별 특화 전략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우선 쌍용동은 주거 인프라 특화지구로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를 해결하고, 신방동 도시개발 특구에는 천안 아산역과 연계한 스타필드 등 대형 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당동에는 교육문화 특별구에는 다양한 교육문화 복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풍색황덕 스마트 도농특구에는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물에 배달될 공보물을 향해 살펴주십시오. 이정문 후보께서 개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 도시철도 특히 트램 신설에 대해서 공약도 하셨는데요. 저도 100만 천안에 대비하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신교통 체계 도입 체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트램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램 신설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경제성은 나오는지,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천안형 트램 신설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천안에서 인구 100만을 예측하는 교통생활권을 조성하는 데 좀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제1호선안은 당국대 병원, 신부동, 시청, KTX 아산역, 좀 더 나가서 탕정역, 현추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안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총 연장 한 14km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건설비는 한 4,4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신교통체계 중장기 계획이 이제 천안시에도 수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천안시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안에 좀 반영시켜서 앞으로 100만 도시를 앞둔 천안 아산 지역에 교통생활권을 조성하면서 그게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문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용인 경전철의 경우 사업비가 8,500억 원, 운영비와 인건비 290억 원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 점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지금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약 258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점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예, 말씀드린 트램은 버스형, 궤도형,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경전철을 통해서 실효적인 문제 또는 예산 낭비 문제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그 비용 문제나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한정희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네, 저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 유치,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 중에 혁신 명문학교를 지정해서 제2의 제3의 삼성고 유치를 밝혔는데, 이는 혁신 확산형 학교가 아니라 지역 내 우열반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강화라는 측면과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교육 정책인지 산업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답변 주십시오. 예,
교육 발전 특구의 기본 정책 목표는 그 지역에서 자라서 그 지역에 공부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생활을 거주해서 종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교육개발 특구의 정책 목표입니다. 즉 이곳에 그 지역에서 나와서 자라서 그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연관된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명문학교를 특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좀 더 고도화하고 혁신하겠다는 뜻이고요. 각종 그 국가 산단이 만들어질 때 그 산단을 그 업체를 활용한 기업과 연계된 명문고를 지역의 교육 인프라로 구축을 하면 그만큼 지역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 수의 혜택이 더 시민들한테 넓게 퍼져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정희 후보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이제 지방대 무상교육 관련돼서 말씀도 주셨었는데 지금 시급한 교육 문제는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불평등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지역 내 기업들과 연결해서 인재 유출도 막고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원의 문제인데요. 이 재원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대학의 구조조정이라 할까요? 현재 각 대학의 정원과 이 입학 인원의 이 격차가 이것이 좀 해소되지 않고 현재적으로 해소가 되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뜨거운 정책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의료 현실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 5개 상급 종합병원에 지불한 의료비 총액이 2조 1,8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년 사이 약 140%가 증가했는데요.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 소재 병원을 찾는 이유는 지역 간 의료의 질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도 큰 이유인데요. 새 후보자께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의 질 격차와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먼저 한정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녹색정의당의 의사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입니다. 하지만 충남은 그보다 더 낮은 1.5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3대 필수 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지정 및 육성, 지역 감염병 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내센터들을 설치하고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국가에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역 공공의대와 현대식 공공병원을 확충해서 지역 소멸과 건강 불평등, 지방의료 공백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추진사업단 활동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수도권 그 빅5라고 할까요? 그 수도권 그 상급 병원과 지역 병원 간 의료 격차가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인식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가덕도 비습으로 인근 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상당 시간 지체하면서까지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의료 격차의 문제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지방과 서울의 격차, 교육, 의료, 복지, 행정, 문화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이 근본 원인으로 자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담을 안은 가운데서도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소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술방망이 같은 해법은 없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필수 의료 과목에 기피하게 된 근본 원인, 그동안 의료계에서 많이 지적을 해온 건강보험 수가와 심평원 평가 체계, 의사들의 수련 과정과 부대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료 격차를 좁히고 그보다 더 힘든 것, 병원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는 뿌리 깊은 의식을 조금씩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지역에서도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문 후보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최근 의사들의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은 매우 뚜렷한데요. 2024년도 진료 과목별 전공의 충원율을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166%, 산부인 피부과 143%로 정원 초과인 반면 산부인과 67%, 소아청소년과 26%로 정원 미달입니다. 지역의 경우 필수 의료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2022년도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수는 서울이 31.7개인 반면 충남은 16.6개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의대 정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저는 재선 의원이 된다면 민주당과 함께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취약지를 선정하고 취약지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재정 투자, 수가 부상 확대 적용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총선용 보여주기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의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책임제는 지방의료, 공공의료가 바로 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네, 잠시 수어 통역사 교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이고, 네, 전반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숨가쁘게 달려온 토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청년 실업자가 OECD 회원국은 평균 14%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줄었지만 실업자 수가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한 것인데요. 천안시 역시 2024년 2월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2030 세대 인구가 18만 5,418명으로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4년 전보다 8.8% 감소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새 후보자들이 천안시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싶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께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창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젊은 도시 천안의 2030 세대가 줄고 있는 현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져 생긴 현상의 일부일 것입니다. 10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천안의 먹거리 내일을 향한 새 비전을 만들어 못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교육 격차, 의료 격차, 문화, 행정, 정치에리까지 사회 전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자연스레 청년들이 갈 일자리마저 지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말 충남도의 청년 종합실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대규모 투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가 더욱더 서울로 쏠리고 사람도 더욱 서울로 몰려들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부작용도 심해지고 지방의 경쟁력은 약화되면서 가진 불편과 어려움이 생기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그리고 문화 특구, 지역 4대 특구의 정책 목표가 바로 이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화 거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격차 없는 지방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천안에 새로운 엔진을 돌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24년 2월 기준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9%인 것에 비해 15세부터 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대가 79%, 40대가 78%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천안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책적으로 구직활동 지원금의 대폭 강화로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청년들의 기업 근속 및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천안에 많이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제가 공약에서 건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천안 산업 고도화, 경제자유구역 특구 지정 등 특구 종합 3종 세트 지정을 통해서 천안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정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천안은 청년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상위급입니다. 2019년에는 1위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년의 고용 문제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의무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현행 청년 의무 고용 할당률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확충하여 직접 고용을 높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협력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기후생태 분야, 첨단 산업 분야, 6차 산업 분야 등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지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직접 고용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아야 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과 한정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 간 상호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수 후보가 이정문 후보에게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국토를 초광역권의 메가시티로 묶고 권역별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등의 거점 특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시작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개가 이전하기로 하였고 국회의원 회관과 5개 상임위는 서울에 맞는 것으로 지난해 조율된 안이었죠. 잘 알고 계시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토균형 발전 완성을 국회 세종시 이전 완전 이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공약을 할 게 아니라 집행권을 가진 정부 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민주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21대 180석 국회의원으로 이 대표 말대로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해치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사실 작년에 국회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에 관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충청권 의원으로서도 제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표현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리 충남 또 서울에 있는 여의도 쪽에 표심을 어떻게 보면 보기 위해서 또 그런 공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은 예전부터 국회에 완전한 이전을 원했던 거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예전에 행정수도 복합도시 그 관련 위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전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우리 국회의 의사당 본관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완전하게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다수당으로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런 의지를 표하고 계시고 또 우리 민주당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난다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세종의사당에 대한 완전한 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그 결정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조속히 그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정희 후보에게 상호 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 그 덕목은 도덕성과 그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세비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책과 입법 활동하는 만큼 더욱 그 도덕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수많은 범죄 혐의로 선거 기간 중에도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출석해야 할 재판에 내가 갈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받고도 조국혁신당으로 지민 비조를 외치고 있는 조국 대표. 그 당에는 울산시장 선거조작 혐의 황운하 의원도 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국회 상임위 중에도 코인거래에 몰두해 징계 직전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자, 이런 분들이 다들 범여권으로 묶여 진보와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 외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만 녹색정의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구성이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 중심으로 80년을 흘러왔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양당이 대통령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 모토론회에서 기호도 모르는 녹색정의당 후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조 제3지대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횡포에 국민들 다수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시민들께서 20년 동안 원조 진보정당을 지켜왔던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지지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국회가 혹은 정치가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니라 소수성과 비례성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 그리고 그런 정치 영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문 후보 순서입니다. 한정희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 최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3회에 걸쳐서 민생토론회에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생토론회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명백한 관권선거이고 저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지난 2월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처럼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서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된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약 1,000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자 감세로 56조 원이나 펑크가 났는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의문인데요. 후보님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포퓰리즘 관권 선거에 대해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정문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걸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월달 카이스트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녹색정의당의 당원인 학생이 소위 말하는 입틀막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산에 와서는 서산 공항, 민간 공항 이야기도 했었고 녹색정의당은 이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보님께서 그 얘기를 왜 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입장을 취했던 곳은 녹색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께서 잘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계로만 이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닮은 유권자들, 시민을 닮은 국회,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이 부족하지만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에 힘을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수 후보에게 상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께 아까 공약 발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동에 스타필드, 이케아 등 대형 쇼핑몰 브랜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다만 공약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광주의 경우 2015년도부터 대형 쇼핑몰 유치 공약을 했지만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내 이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펜타푸드 등 대형 쇼핑몰이 있고 이웃 안성에 이미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대형 쇼핑몰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또 스타필드, 이케아 측과 이야기된 것이 있는지 또 묻겠습니다. 둘째, 천안 아산역과 신방동 쇼핑몰 단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신방동 신설 대형 쇼핑몰로 수요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천안 아산역 인근은 물론이고 신방동 상권이 약화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인근 상권 상인들의 불만과 반대, 그리고 천안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신방동 대형 쇼핑몰 유치 이 부분 스타필드나 이케아 같은 천안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한 그 배경에는 그 충청권 4개 시도를 볼 때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레저 쇼핑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쇼핑몰을 천안병 지역에 신설을 하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즉 그 세종과 대전, 충북 주민들까지 그 편의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발전 특구와 더불어 천안이 교육문화 쇼핑 산업과 경제가 살아 흐르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향후 그 GTX 신호선이라든지 이 신호선 천안 아산 쪽으로 연장하는 안을 쪽이 추진해가지고 천안 남부권의 어떤 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데 바로 천안 지역에 지금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불이익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런 유인 요건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역으로 서울 쪽으로 그 지역민의 소비 유출을 좀 오히려 방어할 수가 있고 지역민들의 그 지역 소상인들의 생활 경제 활성화까지 충분히 도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당선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희 후보의 상호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창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천안시 병선거구 후보가 4명인데요. 오늘 이 토론에 3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면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제 그 국민의힘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의 수원에 가서의 발언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마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뭐 짧게 이따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지역 현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당도 시민체육공원을 개발하자고 하는 논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세 가지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활동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럼 뭐 정당의 대표로서 전 당연히 해야 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네네. 예. 지금 그 불당도 시민체육공원 관련된 말씀은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어떤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그 공간의 재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공원은 공원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도 시민들한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차원에서 공간의 재리모델링 개념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불당동 시민체육공원도 과연 그 시민체육공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볼 차원이 있고요. 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하고 더 근접성을 높여서 즉 체육, 뭐 문화, 레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원으로 좀 재탄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문 후보에게 상호 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문 후보님 뭐 현안과 좀 별개로 국회 구성과 관련돼서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내고 서로 협치를 통해서 건전하게 활동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동의가 되시는지 이따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당동이 병선곡으로 옮겨오면서 불당동 가미락급 문제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가미락급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도시계획상의 난개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원인과 이후에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뭐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국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그 선거제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그 병립형과 연동제로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과거로 그대로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위성 비례정당과 같은 또 형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3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건강한 또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22대 국회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한번 의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당동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좋은 것은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이지만 저도 이걸 알아보니까 학교 신설은 또 물리적이라든지 또 학군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좀 많은 애로가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 기존에 있는 학교에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이 최고의 그 대안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고요. 결국 이 과밀학급 문제가 된 것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그런 교육청이나 그 천안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라든지 이런 거를 과거에 의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 이런 주택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에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이정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초선의 뜨거운 열정으로 천안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천안 강소특구 임기 1년차에 지정했습니다. 천안 지역 4개 도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일괄 통과했습니다. 노인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천안에 5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4년 동안 5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천안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천안을 잘 알고 있는, 발전시키는 해법을 알고 있는 참된 일꾼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정문과 함께한 4년, 이정문과 함께할 4년, 그 따뜻하고 든든한 길에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천안을 위해 더 큰 일, 더 큰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희 후보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네, 천안 시민 여러분, 기후 생태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일상생활을 뛰어넘어 산업 전환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정책과 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더는 팔 수 있는 내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이 외면하는 22 기후국회, 저 한정혜와 녹색정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를 보수 정당들의 상대방을 심판해달라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푸른 지구에서 뛰어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2번 기표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한 표는 지역 후보인 교호번 한정혜에게, 한 표는 교호번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재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창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창수의 비전과 청사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론인으로 15년, 행정과 입법 10년, 정치에 입문해 천안병 당협위원장으로 8년간 지역을 지키며 여러분의 곁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한 약속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 임대차법, 탈원전 등으로 민생과 경제를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만 떠들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 구호로 구호만 외치면 민생이 살아납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우리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번 총선 정부와 여당이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창수도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해온 이창수가 뚜렷한 성과와 보이는 정책으로 천안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동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